Hello, I am 지선 from Learn to Share.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OT 및 1강 수업을 담당하게 된 임지선입니다. 화법과 작문은 고등학교 1학년 공통국어의 심화 교과목 중 하나로 말 그대로 화법, 즉 말하는 방법 혹은 대화하는 방법과 작문,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는 과목입니다. 화법과 작문의 본질은 사회적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로서 그 특성을 이해하는 것, 이 활동이 본인의 자아 성장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 활동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함을 이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또 다른 정보를 학습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자아의 성장을 이루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화법과 작문의 종류가 다양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화법의 경우 연설, 발표, 설득, 토론, 대화 등 여러 범주의 모든 대화에 대한 그 방법이 모두 화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연설, 발표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연설, 발표 등을 할 때 스크립트, 대본을 소지하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구조로 대본을 구성해야 하죠. 바로 여기서 장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1강에서는 효과적인 장문 활동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 쓰기의 단위와 문단의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기의 단위인 문단을 이야기하기 전에 문장을 먼저 살펴볼까요? 문장은 사실에 대한 설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은 주어와 동사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며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합체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문단이 됩니다. 문단이란 진술의 완결 단위인 문장으로 구성된 것으로 생각의 완결 단위를 말합니다. 하나의 문단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주제문과 이를 뒷받침하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제문은 일반적인 내용을, 뒷받침 문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제문, 일반적인 진술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며 주제, 제목, 핵심어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물을 절약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될 때, 물을 절약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주제가 되고, 절약이라는 키워드가 핵심어가 되며, 우리는 물을 절약해야 합니다. 라는 하나의 문장이 제목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주는 뒷받침하는 문장이 필요합니다. 뒷받침 문장은 그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부가적인 내용을 품고 있는데요. 예시, 부연, 상술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독자들이 물을 절약해야 한다라는 화자의 주장에 왜? 라는 의문을 품음으로써 발현하게 되는 질문에 뒷받침 문장은 독자가 납득할 만한 근거를 내세워야 합니다. 예시로 물을 절약하는 이유에는 수도요금 부담이 줄게 되고 국가의 수자원 관리 비용이 줄어들어 수도요금 상승을 억제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서술했을 때 주제문을 뒷받침해주는 뒷받침 문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쓰기를 위한 인위적 구성, 형식적인 것인 문단이 모두가 읽고 듣기에 충분함을 느낄 수 있으려면 통일성, 완결성, 일관성에 크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 통일성입니다. 한 문단의 모든 내용은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 말은 뒷받침 문장이 주제문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고 주제문과 상충되거나 연관이 없는 내용이 나와서는 안 되는, 즉 논점 일탈의 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둘째, 완결성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 문단은 일반적 진술을 담고 있는 주제문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진술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즉, 일반적 진술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거나 뒷받침 문장 없이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셋째,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은 통일성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데요. 문단의 일관성이란 연결된 문장들 사이에 논리적 모순이 없는, 즉 응집성의 성격을 갖춰야 하며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인 즉슨 논리적 오류가 없어야 하며 접속어와 지시어 등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단의 일관성을 적용시킬 때에는 호응이나 문장의 배열 순서, 적절한 어구 사용 등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이러한 문단은 문장과의 연결관계도 갖추고 있는데요. 전제와 주지,
주지와 부연, 주지와 상술, 열거관계, 대조관계, 인과관계, 비판관계, 해결관계, 전환관계, 첨가관계 등 10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자면 문단을 작성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규칙들인데요. 문단을 시작하기 전 주의 환기를 하고 주제문을 보충하고 뒷받침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러한 연결관계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문단의 구조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완성된 글, 장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각 문단별로 갖추고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단 구조들이 적절하게 배치되고 조합되어 완벽한 상태의 장문 활동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문단의 구조는 크게 주지 문단과 보조 문단의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지게 되며 보조 문단은 세부적으로 8가지 정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도입 문단은 글의 시작 부분에 위치하며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전제 문단은 주지 문단 앞에 위치하여 논리적 전개의 근거를 제시하며 상수의 문단은 상수의 문단 앞에 위치한 문단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풀어쓰게 됩니다. 또 첨가 문단은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고 부연 문단은 보충 설명을 담게 되는데요. 부연 문단은 특별히 앞 문단에 종속된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전환 문단은 그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다음에 나올 논의로 방향을 바꾸게 되며 보편적으로 그런데, 한편 등과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발전 문단은 제기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되는데요. 점층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니 유의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시 문단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논지를 뒷받침하게 됩니다. 뒷받침 문장이 주가 되는 문단이 바로 예시 문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기의 단위부터 문단의 구조와 유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화법과 장문 강의에서는 쓰기의 순서부터 전달해 드릴 테니 자습서나 교과서 등을 사용해서 미리 예습을 해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화법과 장문 강의들이 바로 전 단원들과 연결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복습도 꼭 잊지 말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화법과 장문 OT 및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윌런투 쉐어 임지선이었습니다.